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매일 건강노트입니다. 블루베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눈에 좋은 과일, 항산화 과일, 다이어트 할 때 먹기 좋은 과일,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요즘은 마트에 가도 쉽게 볼 수 있고 냉동 블루베리도 워낙 잘 나와서 집 냉동실에 한 봉지씩 넣어두고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침에 요거트 위에 올려 먹고 오트밀에 섞어 먹고 우유나 두유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마시기도 합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블루베리를 거의 매일 먹어야 하는 과일처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좋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때나 아무 양이나 아무 형태로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맞지 않게 먹으면 기대했던 효과보다 불편함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를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나누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블루베리가 왜 좋은지, 언제 먹으면 좋은지, 어떤 사람은 주의해야 하는지, 냉동 블루베리는 괜찮은지, 그리고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게 적당한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블루베리를 훨씬 더 똑똑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먼저 블루베리가 왜 건강 과일로 불리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특징은 짙은 보라색, 푸른색을 만드는 식물성 색소 성분입니다. 이 색을 만드는 대표적인 성분이 안토시아닌이라는 폴리페놀 계열 성분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항산화 성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항산화 과일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운동을 하면서 여러 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 산화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우리 몸의 세포와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이런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먹는다고 병이 치료된다거나 눈이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혈관이 바로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는 약이 아닙니다. 블루베리는 건강한 식단 안에서 의미가 있는 과일입니다. 즉 평소에 과자, 빵, 음료수, 야식을 많이 먹으면서 블루베리만 한 줌 추가한다고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평소 식단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단 간식 대신 블루베리를 활용한다면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로 블루베리의 장점은 칼로리가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블루베리 한 컵 대략 148지 정도는 약 80kcal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칼로리는 제품이나 크기, 수분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과자나 빵, 초콜릿에 비하면 훨씬 부담이 적은 간식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중인 분들이 단맛이 당길 때 블루베리를 많이 찾습니다. 단맛은 있지만 식이섬유가 있고 씹는 느낌도 있고 한 번에 엄청난 칼로리를 먹게 되는 식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결국 과일입니다. 과일에는 자연당이 들어 있습니다. 블루베리 한 컵에는 탄수화물과 당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과일이라고 해도 무한정 먹으면 혈당과 총섭취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냉동 블루베리를 큰 그릇에 부어놓고 숟가락으로 계속 떠먹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먹어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한 컵, 두 컵을 넘기기도 합니다.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건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하루 전체 섭취량입니다. 블루베리가 좋은 과일인 건 맞지만 기존 식사를 그대로 먹고 간식으로 블루베리를 계속 추가하면 체중 감량에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을 먹던 자리에 블루베리를 넣는다면 훨씬 좋은 대체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추가가 아니라 대체입니다. 마이너스. 세 번째는 혈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도 건강하다던데 당뇨가 있어도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루베리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비교적 활용하기 좋은 과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뇨가 있거나 공복혈당이 높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건강검진에서 혈당 주의를 들은 분들은 과일도 양을 봐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다른 단 과일이나 주스류에 비하면 식이섬유가 있고 한 번에 먹는 양을 조절하기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를 한 컵, 두 컵씩 먹거나 꿀 시럽, 달달한 요거트와 함께 먹거나 스무디로 갈아서 마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갈아 마시는 형태를 조심해야 합니다. 생과일로 먹을 때는 씹는 시간이 있고 포만감이 어느 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스무디로 만들면 한 컵 안에 블루베리, 바나나, 우유, 꿀, 요거트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마시기는 편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탄수화물과 당을 짧은 시간 안에 먹게 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과일을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갈아 마시느냐, 씹어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걱정된다면 처음에는 블루베리를 반 컵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 견과류 조금, 삶은 계란 같은 식품과 함께 먹는 편이 더 좋습니다. 단백질이나 지방이 조금 같이 들어가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단맛에 대한 만족감도 유지하기 쉽습니다. 마이너스. 네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블루베리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눈에 좋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 때문에 블루베리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여러 항산화 성분이 눈 건강과 관련해서 연구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를 먹는다고 시력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노안이 되돌아가거나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눈 건강은 혈당, 혈압, 수면, 스마트폰 사용, 자외선, 노화, 유전, 안과 질환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블루베리는 그 중에서 건강한 식습관에 일부러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지 눈 질환을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눈이 침침하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갑자기 눈앞에 검은 점이 많이 보이거나 시야 일부가 가려지는 증상이 있다면 블루베리를 찾기 전에 안과 진료가 먼저입니다. 블루베리는 예방적 식습관의 일부로 생각해야지 증상을 해결하는 대체 치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다섯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과 포만감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장내 미생물 환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과자나 빵 대신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먹는 것은 장 건강을 생각하는 간식으로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이 예민한 분들은 블루베리를 먹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냉동 블루베리를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차가운 상태로 많이 먹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 마셨을 때 배가 차갑고 더부룩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갑자기 늘리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장이 예민한 분들은 처음부터 많이 먹지 말고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 정도만 넣고 내 몸 반응을 보는 겁니다. 먹고 속이 편한지, 가스가 차는지, 변 상태가 좋아지는지, 오히려 불편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에게 좋은 음식보다 중요한 건 내 몸에서 편한 음식입니다. 마이너스. 여섯 번째는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생 블루베리가 더 좋은가요? 냉동 블루베리는 영양이 떨어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냉동 블루베리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는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매일 조금씩 꺼내 먹기 편합니다. 블루베리는 수확 후 빠르게 냉동하면 영양소를 어느 정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생과일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냉동 블루베리를 고를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100%인지 설탕이나 시럽이 추가되어 있는지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건강 목적으로 먹는다면 가장 좋은 건 블루베리 100% 제품입니다. 그리고 냉동 블루베리는 위생적으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에 따라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도 있고 가열 후 섭취를 권장하는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 임산부, 고령자, 어린아이에게 줄 때는 제품 표시사항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로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포장지에 그대로 섭취 가능인지 가열 후 섭취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일곱 번째는 블루베리와 약물 복용입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에게 블루베리는 안전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혈액응고와 관련된 약, 예를 들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녹색 잎채소처럼 비타민 K가 매우 높은 식품은 아니지만 비타민 K가 들어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느 날은 블루베리를 많이 먹고 어느 날은 아예 안 먹고 이렇게 섭취량이 크게 들쭉날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블루베리를 무조건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담당 의사에게 제가 블루베리를 자주 먹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확인하고 먹는다면 일정한 양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 블루베리 자체보다 블루베리 추출물, 고농축 분말, 항산화 보충제 형태는 일반 과일보다 훨씬 농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으로 먹는 블루베리와 고농축 보충제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마이너스. 여덟 번째는 블루베리를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입니다. 블루베리는 좋은 과일이지만 탄수화물이 없는 음식은 아닙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은 분들은 반컵에서 한 컵 이내로 양을 조절하고 단독으로 먹기보다 단백질 식품과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장이 예민한 분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차갑게 많이 먹으면 배가 불편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셋째, 항응고제 같은 약을 복용 중인 분입니다. 비타민 K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자주 먹는다면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블루베리 스무디를 자주 마시는 분입니다. 스무디는 건강해 보이지만 블루베리, 바나나, 꿀, 우유, 요거트가 함께 들어가면 한 잔이 생각보다 고칼로리, 고당분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장질환 등으로 식단 제한이 있는 분입니다. 블루베리는 바나나처럼 칼륨이 아주 높은 대표 과일은 아니지만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체 과일 섭취량과 식단 제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병원에서 과일 제한이나 칼륨 제한을 들은 적이 있다면 본인 기준에 맞춰 드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그럼 블루베리는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에 반컵에서 한 컵 정도를 간식이나 식사 일부로 활용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다만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활동량이 많은 사람, 식단이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 과자나 디저트를 거의 먹지 않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더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당이 높거나 체중 감량 중이거나 스무디로 자주 갈아 마시거나 다른 과일도 많이 먹는 사람은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블루베리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 식단 안에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바나나, 점심 후 귤, 저녁 후 블루베리, 간식으로 말린 과일까지 먹는다면 과일 섭취량이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하지만 과일도 양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제 블루베리를 더 건강하게 먹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블루베리와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가장 추천하기 쉬운 조합입니다. 블루베리의 단맛과 요거트의 단백질이 잘 맞습니다. 단, 요거트는 가능하면 무가당을 선택하세요. 이미 블루베리의 단맛이 있기 때문에 달달한 요거트까지 더하면 당 섭취가 생각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블루베리와 오트밀입니다. 아침 식사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넣고 견과류를 조금 더하면 포만감 있는 한 끼가 됩니다. 다만 다이어트 중이라면 오트밀 양과 견과류 양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블루베리와 견과류입니다. 단맛과 고소함이 같이 있어서 간식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한 줌 가득이 아니라 작은 양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조합은 블루베리와 삶은 계란입니다.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침 대용으로는 꽤 현실적입니다. 블루베리는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주고 계란은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해줍니다. 다섯 번째 조합은 블루베리와 샐러드입니다. 채소 샐러드에 블루베리를 조금 넣으면 단맛이 생기고 드레싱을 과하게 쓰지 않아도 맛이 좋아집니다. 단, 드레싱을 많이 넣으면 블루베리의 장점보다 드레싱 칼로리와 당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제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블루베리를 매일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은 매일 적당량을 먹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하루 반 컵에서 한 컵 정도를 식단 안에서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다만 블루베리 100%인지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있지 않은지 그대로 먹어도 되는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질문. 블루베리는 다이어트에 좋은가요?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대신한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기존 식사에 계속 추가하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블루베리를 갈아 마셔도 되나요? 가끔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나 다이어트를 생각한다면 갈아 마시는 것보다 씹어 먹는 편이 낫습니다. 스무디에는 생각보다 많은 재료가 들어가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블루베리는 눈에 정말 좋은가요?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맞지만 눈 질환을 치료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통증,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가 있다면 블루베리가 아니라 안과 진료가 먼저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블루베리를 씻어서 보관해야 하나요? 생 블루베리는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씻어서 보관하면 수분 때문에 더 빨리 무를 수 있습니다. 씻은 뒤에는 물기를 잘 제거하고 드세요. 마이너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좋은 과일입니다. 칼로리가 비교적 부담이 적고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며 안토시아닌 같은 식물성 성분으로 건강 과일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식품입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도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은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장이 예민한 분은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차가운 냉동 블루베리를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항응고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은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기보다 일정하게 유지하고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스무디로 갈아 마실 때는 블루베리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들어가는 바나나, 꿀, 우유, 요거트까지 봐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섭취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가능하면 무가당 요거트나 계란, 견과류 조금과 함께.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기. 냉동 제품은 표시사항 확인하기. 그리고 내 몸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기. 좋은 음식은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먹는 음식입니다.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는 블루베리를 그냥 항산화에 좋다더라 하고 먹기보다 내 몸 상태에 맞는 좋은 간식으로 똑똑하게 활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는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는지 한번 남겨주세요. 요거트에 넣어 드시는지, 냉동으로 드시는지, 스무디로 드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응원합니다.